유연성은 타고나신 분도 있고, 그리고 굉장히 뻣뻣하신 분도 있고, 근데 보통은 어, 뻣뻣하죠. 뻣뻣한데 그 범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,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유연하신 분도 계시고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? 한 번에 확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명쾌하게 있다기 하기보다는 어, 꾸준함으로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어떤 일정 시간에 좀 짬을 내서 스트레칭만 해도 1시간을 넘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스트레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빨리 사이드 스트레치를 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, 또 프론트나 백 스트레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너무 강압적으로 누르다 보면 다치거든요. 근육이 파열이 되고. 그래서 간혹 하다가 선생님들께서 좀 강압적으로 좀 압박을 가해 주시면,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피멍이 들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강하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다가 살이 이렇게 두두둑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을 받아요. 근데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육이 트어지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피멍도 들고. 근데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땐 안 좋아 보일 수 있어도 크게 또 없어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강압적으로 스트레치를 하고 나면 사실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냐?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더 아파요. 며칠 동안 더 아픈데, 그리고 더 오래가는 친구도 있고,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, 대부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효과 면에서는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, 다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그리고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. 스트레칭 하는 방법 중에 그냥 연습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사이드 스트레치, 물론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, 물론 사이드 스트레치가 처음에는 안 되면 어느 정도 벌려놓고 다리를 오픈해 놓고 해도 되겠지만, 그거 억지로 스스로 막 억지로 하다가 보면 아프기만 하니까. 물론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지만 좀 이렇게 왜 나는 안 좋아지지? 이렇게 호전되는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주변 동료나 친구들한테 나 좀 눌러달라고 말을 하거나, 또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훅훅 누르기도 하시는데, 제 생각은 그 방법보다는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요즘에는 유튜브에 요가만 찾아봐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몸을 잘 풀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놓으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기가 리서치를 해서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면 것들을 찾아서 그 순서를 익히고 매일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반드시 무용실에 들어와서 워밍업을 하고, 그리고 그 워밍업은 가벼운 몸풀기인데 바로 막 프론트 스트레치 사이드 막 하는 게 아니라, 다리 막 차고 이런 게 아니라, 좀 바닥에 앉아서 이제 매트가 있으면 매트를 깔아놓고 상체부터 숙인다든지, 그리고 사이드를 가볍게 벌린다든지, 그리고 한쪽 다리를 뻗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한다든지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시고, 그리고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예요.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또 늘고 있다라는 걸 받을 수 있고, 또 한참 동안 스트레치를, 예를 들면 사이드 스트레치를 하면서 이렇게 상체를 숙이잖아요. 그러면 조금만 있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돼요. 한참 오랜 시간을 좀 마치 명상하듯이
좀 오래 이렇게 쉰다고 이렇게 팔을 괴고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지고 또 호흡은 편하게 해야 돼요. 그냥 막 힘을 줘서 끙끙 내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편안하게 호흡은 약간 복식호흡 하듯이 이렇게 뭐 큰 숨을 들여 마셨다가 이렇게 한숨 쉬듯이 쭉 뱉어서 뱉을 때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완이잖아요.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근육을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텐션을 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이완시켜서 쫙 릴렉스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그럼 이 스트레칭은 도대체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?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?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기간적인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. 시간적인 문제. 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칭을 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해요. 저는 많이 할 때는 1시간 이상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음,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 후에 그리고 바를 하고 그리고 킥을 차고 어떤 프레이즈나 점프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무용수의 부상, 신체 부상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가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. 우리는 보통 그 근육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턴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고관절이라고 한다면 고관절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외전시키는 게 있어요. 이걸 턴아웃이라고 해요. 아시겠지만 이게 고관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턴인이고 이렇게 하면 턴아웃이죠. 그래서 이제 팔자로 무용하시는 분들 많이 걸으시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요거는 사실 근육의 이완보다는 어떻게 골반 뼈를 이 각도를 오픈해서 이 골반이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외전을 시키는 건데 그게 좋은 자세가 이제 개구리 자세라고 해서 벽에 붙여서 이렇게 좀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혹은 뭐 벽 같은 데 누워서 다리를 오픈해서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엉덩이를 붙여야 돼요.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오픈이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이게 근육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이제 뼈대를 오픈하는 거라서 좀 많이 고통스럽죠. 근데 이거 역시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. 그리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거나 스트레칭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릴렉스한 상태에서 하셔야지만 다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누가 엉덩이를 눌러주거나 이렇게 다리를 오픈해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좀 다칠 수도 있고 요령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니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변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서칭 하셔갖고 좀 학습해서 억지로 강하게 미는 게 아니라 좀 순서대로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스트레칭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? 있어요. 많이 하시면 되죠. 많이 하시면 되는데 어,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고통스럽잖아요. 이렇게 막 때로는 막 신경질이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.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사실 그 타이밍 잠깐 그 순간뿐이지 이렇게 또 이렇게 풀고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 좀 시원한 걸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제 점점 유연해지고 스트레치가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빨리 스트레치 하고 싶고 막 더 하고 싶고 막 그래요. 아프죠. 아픈데 더 확장시켜서 하면 그 더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나중에는.